멘티미터를 활용한 창의적 수업 디자인. 멘티미터는 실시간으로 청중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도구로 교육, 회의, 워크숍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통해 청중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멘티미터를 수업에 활용하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질문 유형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멘티미터의 사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질문 유형입니다. 멘티미터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은 특정 학습 목표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멀터플 초이스입니다.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객관식 질문입니다. 이 유형은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방식으로 빠르게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어 학습 내용을 복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로 개념 이해와 기억력 테스트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 수업에서 중요한 사건의 연도를 묻거나 과학 수업에서 특정 개념의 정의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학생들이 입력한 단어들이 구름 형태로 시각화되는 질문 유형입니다. 많이 입력된 단어일수록 더 크게 표시되며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이나 키워드 수집에 유용합니다. 주로 창의적 사고와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는 데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문학 수업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연상 단어를 수집하거나 프로젝트 시작 전에 아이디어를 모으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 오픈엔디드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답변을 입력할 수 있는 주관식 질문입니다. 이 유형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로 심층적인 토론이나 의견 수렴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 수업에서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집하거나 과학 수업에서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을 요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 스케일즈입니다. 특정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질문 유형입니다. 학생들이 각 항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 특정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주로 만족도 조사나 평가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후 학생들의 만족도를 평가하거나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랭킹입니다. 여러 항목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질문 유형입니다. 학생들이 주어진 항목들을 중요도나 선호도에 따라 순서를 매길 수 있어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주로 의사결정 과정이나 선호도 조사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문학 수업에서 읽고 싶은 책의 순위를 매기거나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단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Q&A입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제출하고 다른 학생들이 그 질문에 투표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를 통해 가장 궁금한 질문을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어 실시간 Q&A 세션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간에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질문에 대해 교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멘티미터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슬라이드 기능을 사용하면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질문을 진행할 수 있어 수업 내용을 더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와 비디오를 질문에 추가하여 시각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게이미피케이션은 상호작용의 주역입니다. 멘티미터는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 학습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임화된 학습은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게임 요소는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유도하여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며 이를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화된 학습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하고 자연스럽게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게 하며 학습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퀴즈 형식의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입니다. 멘티미터는 다른 프레젠테이션 도구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멘티미터는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청중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2. 멘티미터는 다양한 질문 유형과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프레젠테이션을 더욱 흥미롭고 다채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멘티미터는 사용이 간편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티미터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분석 기능을 통해 청중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성은 멘티미터를 더욱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도구로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멘티미터 활용 팁입니다. 멘티미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이나 회의 시작 전에 간단한 질문을 통해 분위기를 풀어보십시오.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특히 새로운 학기나 프로젝트 시작 시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기분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Q&A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아 실시간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간에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고 즉시 답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팀 활동에도 멘티미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팀 모드를 활용하여 그룹 활동을 진행하고 팀별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팀워크를 강화하고 협력 학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다양한 관점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팀별로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다른 팀의 아이디어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수집에 멘티미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후 피드백을 받아 학습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사들이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후 오늘 수업에서 가장 유익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멘티미터를 통해 학습을 더욱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게임화된 학습은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게임 요소는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유도하여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며 이를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화된 학습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하고 자연스럽게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멘티미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가 멘티미터를 활용한 창의적 수업 디자인에 대해서 영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행복입니다. 미래는 희망입니다.